저희가 앞 시간에 이 과거와 미래가 우리 마음의 짐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와 그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게 만들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과거와 미래가 마음의 짐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아주 커다란 짐입니다. 생각도 아주 커다란 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우리 어떤 인류를 이 정도로 이제 발전하게 만든 운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또 이런 생각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큰 짐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하는 것들, 고통스러워하는 것들 전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저런 슬픔을 겪고 고통을 받는 것들은 다 생각에서 연유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극장에 가서 여러분이 아주 슬픈 영화를 보잖아요. 슬픈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몰입이 돼서 정말 이제 감성이 풍부한 분들은 눈물을 쫙 흘리죠, 그죠? 또는 아주 신나는 액션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신난 액션에 취해가지고 그런 아주 흥분된 그런 느낍니다. 요즘 예를 들면 최근에 아주 히트를 쳤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는 모양이죠.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불륜 관련된 드라마라고 얘기를 여러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속이 터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주 자기 일처럼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영화이기도 하고 드라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방 빠져나옵니다. 저건 영화였지, 저건 드라마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빠져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는 생각은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쫙 빠져듭니다. 어떤 아주 괴로운 생각이 나면은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생각이라면 그 행복한 게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라고 생각하고 행복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관에서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경험하는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이나 내가 일상에서 일으키는 생각들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머릿속에서 나는 작용에 불과하거든요. 정신작용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친구하고 싸웠다, 또는 배우자하고 싸웠다, 너무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억울하다, 그 순간에 보면은 자기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삼자가 돼서 내 자신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실은 앞에 내가 고통스러워할 대상은 없단 말이죠. 어떤 다툼이 있었다면은 그 다툼의 내용은 벌써 지나가 버리는 것이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그런 다툼이 지나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운 것들은 남아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아주 증폭되고 갖가지 방향으로 막 번져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에요,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괴로울 일을 할 건 없어요, 거기서. 앞에서 누가 나를 고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내가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대상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하고 고민한단 말이죠. 그 생각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고통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육체적 고통이 지금 내 병이 있어서, 또 누가 나를 때려서, 누가 나를 고문을 해서, 이런 고통이 아니라면은 다들 정신적 고통이거든요. 정신적 고통 기본적으로 전부 생각에서 옵니다. 생각이 뻗쳐서 결국 이게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를 보는 거나 또는 영화를 보는 거나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만, 단지 이제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 실제라고 여기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인식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괴로운 감정에 빠져도, 괴로운 생각이 나도, 이게 실제가 아니,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 그 머릿속에 이런 작용이지. 그래, 내가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 괴로운 영화를 보는구나, 좀 불쾌한 영화를 보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일반 영화보다 훨씬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저런 게 있잖아요. 가상현실이 있잖아요, 가상현실. VR. 저도 그런 걸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뭔지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태종대 거기에 내가 어느 절에 갔다고 얻어본 그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해서 한번 타보니까 그게 진짜 같더라고요.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것을 타는 건데 타니까 정말 이제 하늘 올라가는 것 같고 막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더라고요. 요즘 이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들 고글을 쓰고 이렇게 했으면은. 근데 그것도 실제는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의 감각을 조작하는 거죠. 감각을 조작을 해서 실제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생각도 사실 이 VR 어떤 게임이나 이런 기계를 내가 경험하는 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육체적으로 괴롭히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불과한 것이지 영화를 보는 것이나 TV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면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평생 이런 어떤 생각의 일종의 이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런, 꼭두각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인형들 보면은 줄을 탁 잡고 줄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팔이나 다리나 얼굴을 움직일 때 다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조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팔을 당기면 오른팔을 당기면 오른팔이 딸려오고, 왼팔을 당기면 왼팔이 딸려오고, 다리를 당기면 다리가 딸려오고, 이제 그런 그 인형들은 전부 이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에 의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흥분되고, 이렇게 생각에 의해서 내가 조정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자유를 중시하잖아요. 그죠? 자유와 평등. 그 중에 이제 자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독재정권도 몰아내고 이제 민주주의도 하고 이랬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이 자유는 바로 이런 내가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조정돼서 고통을 받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조정이 돼서 슬퍼하는 게 이게 바로 진짜 그 구속이고 그 억압인 겁니다. 이게. 내가 정말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이게.
흔히들 뭐 저런 어떤 다른 어떤 외부에서 조종되는 뭐 그런 정권들을 뭐 괴뢰 정권 이러잖아요. 우리가 옛날 북한군 얘기할 때 괴뢰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딴 데서 이제 인형처럼 조종되는 뭐 정부다, 뭐 군대다 이렇게 해서 괴뢰군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에 조종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괴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일단 이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서 한 발 물러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났을 때, 이것도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이 날씨가 어제는 비가 왔다가 오늘 이렇게 맑은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이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건 내게 아니지.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서 내가 끌려다닐 수 않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 생각의 대부분은 결국은 과거나 미래에 쫓아가는 걸로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끊임없이 내가 여기저기 쫓아가는 거죠.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슬펐다가 기뻤다가 이 생각에 있다 저 생각에 있다 계속 쫓아가는 거죠. 내가 인형처럼 일로 땡기면 일로 오른팔을 들었다가 일로 땡기면 왼팔 들었다가 다리를 땡기면 다리를 들었다가 이렇게 계속 조정이 되는 겁니다. 출렁출렁거리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마음이 잠시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피곤해지죠. 피곤해지고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런 것들은 생각의 자체가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아야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생각, 자유로워진다고 여기고서 이 생각에 부여하는 가치를 제거하고 나면은 내가 거기에 많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마음이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지고 충전되고,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화와 행복이 생깁니다. 사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는 사실은 생각을 멈추는 데서, 생각을 버리는 데서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은 우리의 어떤 그 밝은 지혜를 가리는 빽빽한 숲과 같습니다. 깊은 숲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근데 숲에 그 나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시야가 탁 트여서 저 앞에 뭐가 있는지, 저쪽에 뭐가 있는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생각이 너무나 포화된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갈팡질팡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해야 될 판단이 있다면 거기서 바로 생각이 없는 속에서 바로 아주 그 현명한 지혜가 생겨서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도 아주 현명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에 꽉 묶여 있는 것들은 실타래가 꽉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쫙 버리게 되면 이 얽혀 있던 실타래가 쫙 풀리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정적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서 그것을 믿지 말고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버리고서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서 생각이 없이 고요하게 멈춰있는 이 상태의 어떤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근데 가만히 그냥 우리가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생각을 쫓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면 뭐랄까 TV를 켤까?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TV를 껐든 뭘 할까? 핸드폰을 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새로운 어떤 생각을 쫓아갑니다. 새로운 욕망을 쫓아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 생각을 버리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훈련해도 좋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 여러분들 집에 가잖아요. 일을 다 끝내고 집에 가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데 뭘 해야 되나? 청소라도 해야 되나? TV라도 봐야 되나? 핸드폰이라도 봐야 되나? 책이라도 봐야 되나? 할 거리를 찾는단 말이죠. 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방 안에 가만히 주말이 돼서 가족들도 다 외출하고 내 집안에 혼자 있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내가 바쁜 일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나요? 핸드폰이라도 보고 책이라도 보고 청소라도 하고 친구한테 전화라도 하고 오늘 뭐 어디 놀러 갈까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계속 뭘 만듭니다. 이게.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비운 이런 어떤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멈췄을 때, 이때야말로 정말 안심이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안심될 때도 있구나.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할 일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정말 다른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할 걸 찾는단 말이죠. 끊임없이 이거 다음에 이거 계속 찾아요, 이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그렇게 쉬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안 됐어요, 본인 마음이. 그때는 할 일 끝내고 나서는 아무 할 일이 없을 때는 한두 시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생각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심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생각이 멈춘 어떤 아주 그 상태는 아주 평안하게 안심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제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실제라고 여기거든요. 이게. 뭐 사실 이런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축구 중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 중계를 한다.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월드컵 본선에서 붙었다. 그러면 이제 해설하는 해설자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말 공평하게, 그죠? 아주 평등하게 해설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 골 넣으면은 후지산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죠? 저쪽에 골을 넣으면, 큰일 나고 난 것처럼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설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편파적인 거죠. 아주 대한민국에 편파적으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사실 실제 경기는 그 해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해설만 들으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봐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해설을 딱 이제 그 볼륨을 딱 꺼버리고 그 다음에 경기만 보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이제 이런 이 생각이란 것들은 그 해설이거든요.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대한 이런 일들에 대한 해설이단 말이죠. 그거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주관적이고 치우친 해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것들을 소음을 탁 꺼버리고, 생각이라는 소음을 탁 꺼버리고 세상을 보면 훨씬 더 이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우리가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런 그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의 핵심적인 거기도 합니다. 물론 수행을 할 때 생각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뭐 법을 우리 공부한 법, 불교에 대한 법, 수행에 관한 법을 이용해서 놓아버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 없이 마음을 교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그런 것들의 사유가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사마타 이빠사나 얘기했잖아요. 저 첫 번째 시간에. 사마타 이빠사나에 대한 것처럼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강력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이 생각을 통한 법에 대한 반조가 있을 때 그게 강력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게 이 폭탄에 폭약이 커야지 폭발이 강력해지잖아요. 화약이 요것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을 붙여도 폭발이 얼마나 펑 하고 끝납니다, 이게. 주먹 하나 정도의 폭약이 있으면 펑 하는 소리가 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건물 정도의 폭약이라면 폭발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고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든 상태를 개발해야지 정신적 에너지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강력한 지혜와 통찰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돋보기를 가지고 어릴 때 그런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초점을 모아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초점을 모아서 종이에다 탁 좀 오래 갖다 대면 불이 확 나잖아요, 나중에.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돋보기에 초점이 안 모이면은 불이 안 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멈추면서 마음이 아주 한 점에 집중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 지혜의 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생각을 통해서만 접근을 하잖아요. 수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불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생각만 계속 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전을 읽고 저 경전을 읽고 책만 계속 본단 말이죠. 그럼 아는 건 많아지죠. 아는 건 많아지지만 그게 깊은 통찰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지 아는 게 많아져서 이치는 될 수가 있죠. 이치가 이렇구나. 그렇지만은 아주 표면에서만 머물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강력한 지혜를 일으킬 만한 고요함의 어떤 폭약, 삼昧폭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깊은 번뇌를 소멸시킬 만큼, 아주 깊은 평화를 일으킬 만큼의 지혜가 폭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앞 시간에는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생각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과거와 미래가 마음의 짐임을 알고, 그리고 생각이 마음의 짐임을 알고서 이것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마음에서 마음의 일종의 센서를 세워야 되는 거죠. 과거로 가는 마음, 미래로 가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센서를 딱 세워놓으면, 과거로 갔구나 해서, 자꾸 이런 마음을 버리고, 또 미래로 가는 마음을 버리고, 또 쓸데없는 생각이 나서 이걸 버리고, 이렇게 계속 훈련해 보십시오. 훈련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어느 순간.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다 보면은 뭔가 마음속에서 상실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너무 익숙한 거였거든. 과거를 쫓아가고 미래 쫓아가고 생각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내 머릿속에 꽉 찬 것 같단 말이죠. 하루가 왠지 보람차고 내 마음이 뭔가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버리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빈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내가 뭔가 내 재산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마음이 훨씬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처음에 일종의 약을 먹으면 명현현상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환약을 먹고 좋은 약을 먹어도 뭔가 산삼을 먹으면 몇 시간 동안 기절한다 하잖아요, 이게. 명현 반응으로.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명현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일종의 뭐냐면, TV에 약간 신기한 사람들 보여주는 그런 데 보면, 밖에 온갖 쓰레기를 수집하는 사람 있죠. 밖에 나와서 분리하는 이런 데 가서 온갖 쓰레기를 다 모아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안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좀 정신적 병이 있는 분들 보신 적 있죠, 그죠? 그 사람 하나 버리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쓸데가 있는데, 또 이걸 버리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장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뭔가 쓸데가 있고 유용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를 버리잖아요. 아깝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또 버리잖아요. 아깝죠. 그렇지만은 이게 점점 버리고서 거기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리고서 집안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다 보면은, 야, 정말 집안이 깨끗하고 마음도 훨씬 편안하고, 야, 쾌적하고 참 좋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가 정말 이제 집안이 깨끗해지고 쾌적해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너무나 그런 생활에 그런 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아까운 거죠. 상실감이 느껴지는 거죠.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쓰레기입니다. 대부분 다. 99%가 쓰레기예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근데 이걸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버려도 아까운 거예요. 이게 나도. 근데 자꾸 버리면서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면은, 야,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야, 쓸데없는 생각만 버려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구나. 이렇게 좋구나. 내가 왜 쓸데없이 괴롭게 살았나. 이렇게 내가 이런 정치적 습관만 한번 바꾸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얼마나 내가 바보 같았던가. 이런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뭔가 불안함 또는 약간의 상실감이 느껴지더라도,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서 꾸준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뭔가 상실감처럼 느껴지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평화, 그리고 마음의 행복을 갖고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혹시 있나요?
게임 불량식품을 끊기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특히나 뭐 게임이나 또 먹는 것들이 끊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중독시키는 그런 나름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끊기 힘듭니다. 또 어른들 같으면 도박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게임이죠. 불량식품 이런 것도 끊기 힘듭니다. 맛있으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은, 또 담배 피우는 분들은 또 담배 니코틴에 중독이 돼서 그것을 끊어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일단 이거는 좀 해가 된다. 일단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끊고 싶다는 것은. 근데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실은, 좀 환경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그런 환경이 되면 저절로 조건 반사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조건 반사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고 또는 하기 힘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일단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꾸 접근하기 좀 불편해야지 좀 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컴퓨터 같으면은 안 보이면 안 하게 되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불량식품도 안 보면 잊어버려요. 보면은 보는 걸 가지고 참기 참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컴퓨터를 어디 잘 이제 좀 쓰기 힘들게 만들든가 또는 요즘 저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시간 그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건다든가 또는 컴퓨터를 저런 개인 방이 아니라 공용 공간 있잖아요. 이런 데서 눈치 보이는 거실에 갖다 놓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좀 하기가 좀 힘들죠. 해도 잠깐 하게 될 거고. 먹는 것도 이제 좀 안 봐야 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대체를 한다거나 다른 어떤 취미 활동 있잖아요. 게임 대신에 다른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불량식품 대신에 다른 걸 먹는다거나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명상을 하면 사실은 또 약간 자기 마음에 대한 통제력이 좀 강해집니다. 명상을 하면서 이거 조금 더 나아가는 건데 하다 보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보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흐름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은 충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그걸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어나는 순간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순간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싹이 돋는 거죠. 생각의 싹이. 그럴 때는 쉽게 이제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확 커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절에서 풀 같은 거 뽑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게 빨리 이제 조금 할 때 뽑아야지. 안 그러면은 자라나서 되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절에서 아침에 혹시 템플스테이 같은 거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쌀이 빗자루 가지고 스님들이 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쓰레기도 없는데 쓰세요, 이게. 이렇게 모양을 내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니, 저 쓰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저분하지도 않은데 왜 저걸 쓰지? 일부러 이제 모양을 내려고 하나? 일본에는 일부러 모양을 내잖아요, 그죠? 정원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씨앗이 발화를 못 합니다, 땅에. 그래서 풀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걸 안 쓸잖아요. 쓰레기가 없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게 씨앗이 탁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싹이 돋습니다. 근데 한 번만 탁 쓸어 놓으면은 씨앗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게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명상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때 이게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캐치를 해서 이것을 빨리 버릴 수가 있죠. 이게 아주 커지기 전에. 부부 생활이 있어서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 이게 수행에 장애가 되는데 이것을 금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현실적인 문제겠죠. 사실 이거는 물론 이것도 감각적인 욕망에 해당하지만 이 경전에도 보면은 도과를 이루는 데까지는 뭐 부부 이제 생활을 하는 경우에 도과를 이룬 분들의 예가 있습니다. 이게 수다원 사담가까지 도달한 그런 어떤 제가자 분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고민하셔야 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다원가나 사다함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이제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보통 사람을 볼 때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 이런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삶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시고서 그 다음에 꾸준하게 그냥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명상을 하고 법을 배우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점점 본인이 또 절제가 되는 게 있고 또 내 삶의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 끊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듭니다.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 너무 제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제가 요즘 약간 요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몸을 움직이는 걸 안 좋아해서 그동안 스트레칭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 자세를 다 따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몸이 다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자세가 완벽하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져서 자세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면 어딥니까 이게? 내가 그 전에 안 하던 걸 하는 거잖아. 그것만 해도 큰 발전이거든요. 내가 명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한 30분만 해도 그 큰 발전입니다. 이게. 30분 하는 사람이 1시간 하면 큰 발전이죠. 근데 갑자기 내가 삘이 와서 내가 세속이가 다 욕심 다 버리고 하루에 내가 6시간씩 명상을 하겠다. 이러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꾸준하게 시작해서 내가 명상에 대한 이해,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시간도 느리고 또 내 생활에 있어서 비중도 느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그리고 요거 이제 그다음 사홍선을 하면서 저희가 법회를 끝낼 건데 끝내고 나서 잠시 차담이 있습니다. 음료수 한잔 하고 그다음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리고 그때 차담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항상 이제 선원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아침부터만 저녁 한 6시까지는 계속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층 비밀번호 다 아시잖아요. 그죠? 3층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오셔서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명상을 하시면은, 여기가 명상이 참 잘 됩니다. 그리고, 그죠? 예.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오셔서 하면 되니까 명상을 하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그 10시에는 간단하게 제가 죽비 3배 드리고 저도 1시간 명상을 하거든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그때 오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예불 드리고 저하고 또 함께 명상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오셔도 좀 아주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홍선을 하면서 저희가 법회를 끝내겠습니다.